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게으른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논이며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하는데도 그는 일할 줄을 몰랐습니다.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먹기는 황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기가 딱해서 일 좀 하라고 타이르면 그런다고 내가 일할 줄 알고 이렇게 억지를 썼습니다. 마음이 상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 좀 거들어드리렴. 그래도 젊은이는 우겼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일할 줄 알고 보다 못해 형도 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아우야, 부모님도 일하시잖니. 거들어드리는 신용이라도 좀 하지. 아우는 마찬가지로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일할 줄 알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일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뒤져시 장롱 속에 감춰진 옷감 2필을 꺼냈습니다. 그걸 등에 지고 멀리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고개를 넘는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마루턱에 외단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게으른 그는 거기서 자기로 마음먹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주인인 듯한 영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쇠고 눈빛 같은 수염을 길게 들이운 귀골이 나는 노인이었습니다. 게으른 젊은이가 들어서는 기척을 알고도 노인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영감님 만드시는 게 무엇입니까? 게으른 젊은이는 인사도 없이 불쑥 물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힐끗 바라볼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깎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게 무슨 짐승 머리 같은데요? 젊은이는 노인의 턱 밑까지 머리를 들이밀고는 말을 붙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머리 같은데요? 젊은이는 황소가 뿔로 싸움질하듯 노인 눈앞까지 머리를 대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 이게 쇠머리다. 나무 쇠머리를 못에 쓰게요. 다 쓸 데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영감님도 참 미련하시기는 그런 걸 만드시느니 낮잠이나 주무시지. 젊은이는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쇠머리 깎기를 끝내고는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나무 쇠머리는 금세라도 음매 하고 울 것처럼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모자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까요? 게으른 젊은이는 그러면서 나무 쇠머리를 제 머리 위에 얹는 신용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일하기 싫은 사람에겐 꼭 좋은 일이 생길다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요? 진짜로요? 그렇다면 제가 써야겠네요. 그러면서 게으른 젊은이는 나무 쇠머리를 제 머리에 꽂히도록 썼습니다. 뿔이 쫑긋하게 솟아 멋지게 보였습니다. 좋아, 내가 잘 만들긴 잘 만들었군. 그러면서 노인은 흡족해서 웃었습니다. 신이 난 게으른 젊은이는 네 발로 엉금엉금 기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음매. 쇠머리를 끄덕끄덕 흔들기도 했습니다. 마침 그때 노인은 옆에 있던 새 가죽을 게으른 젊은이에게 입혔습니다. 노인은 곁에 있던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라 하고 젊은이의 엉덩이를 쳤습니다. 찰썩 소리와 함께 젊은이는 진짜 소로 바뀌는 게 아닙니까? 게으른 젊은이는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쇠머리와 새 가죽을 벗겨주세요. 그러나 그 소리는 소의 울음이었습니다. 음매. 소 울음만 크게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게으른 젊은이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쇠고리가 소 엉덩이를 칠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그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고삐를 메고는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랴. 영문도 모르고 황소가 된 젊은이는 이젠 울부짖어댔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다신 게으르게 살지 않을게요. 전 소가 싫다고요. 애걸복걸했지만 슬픈 소울음만이 넓은 들판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정없이 소를 몰아붙이면서 쇠 장터까지 끌고 갔습니다. 쇠장에는 소가 참 많았습니다. 게으른 젊은이가 둔갑한 소와 진짜 소는 정말 똑같아 보였습니다. 해질녘에 그가 팔려갈 때 노인이 새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이내 죽고 말 테니 무밭 근처에랑 끌고 가지도 매놓지도 마시오. 잘 명심하세요. 그 참 별난 소군요.
명심하지요. 심술 굳게 생긴 새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새 주인은 소가 든 게으른 젊은이를 험하게 일을 시키고 부리고 했습니다. 농사일뿐만 아니라 큰 나무짐을 잔뜩 등에 메고는 장날마다 장까지 실어가게도 했습니다. 나무일만 시킨 게 아닙니다. 남의 집 이삿짐도 바리바리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 주인은 청승국 가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놈의 소가 울다니 별꼴이야. 그러면서 또 갈겨댔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게을렀던 것을 하염없이 뉘우쳤고 부모님과 형도 그리고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울고 새벽에 먹는 연울도 눈물이 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가고 여름이 되니 일은 더 고되어만 갔습니다. 논일을 할 때면 뙤약볕이 등을 볶아댔고 낮에 잠시 풀로 배를 채울라 치면 쇠파리들이랑 딱딱이들이 땀밴 살가죽을 아프도록 물어뜯었습니다. 저녁에 함대서 잠을 잘 때는 왕모기들이 윙윙거리며 덤볐습니다. 주인 집 방에 켜진 불빛을 봄에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셔요. 차라리 저는 죽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밭이 보였습니다. 사람인 내가 어쩌다 소가 되었지. 풀이나 뜯어먹고 노상 고된 일만 하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얼핏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물을 먹으면 죽는다던 노인의 말이 와락 떠올랐습니다. 소는 무밭을 눈여겨보니 무들이 탐스럽게 자라 있었습니다. 내가 진작 지금 하는 일의 100분의 1이라도 했더라면. 소는 이렇게 뉘우쳤습니다. 마침 주인은 졸린 탓에 고삐를 늦춰잡고 무밭 가까이 지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점점 무밭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셔요. 형, 나 용서해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게으름만 피울 거야. 죽어서 죄를 비니 용서해다오. 소는 무밭에 힘껏 뛰어들었습니다. 놀란 주인이 고삐를 놓쳤습니다. 소는 물을 우적우적 마구 먹어댔습니다. 그리고는 밭고랑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하느님, 제발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온몸은 스멀스멀 가려워졌습니다. 뚝 하고 꼬리가 떨어지고 우지직 하고 쇠가죽이 벗겨지더니 툭 하고 쇠머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다시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말했습니다. 에구구, 내 손은 어디 가고 난데없는 사람이라니? 주인님, 걱정 마세요. 제 등에 남은 쇠가죽이나 마저 벗겨주세요. 젊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나치게 부려먹고 때리고 했다고 용서를 비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 제가 받을 천벌인걸요. 주인께서 저를 호되게 다루신 덕택에 저는 2가지 일을 이루었지 뭡니까? 첫째는 일을 많이 해서 옛날 게으른 잘못을 갚은 것이고요. 둘째는 일이 하도 고된 나머지 죽기로 마음먹고서 물을 먹은 덕택에 다시 사람이 된 것이랍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않게 된 젊은이는 머리 숙여 주인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젊은이는 주인을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그 옛날 3번째 고개 그 자리에 있던 오막살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옛 집터에 두고 온 배 2필만 그 자리에 덩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딴 사람이 되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집안일이나 농사일도 열심히 하여 훗날 부자가 되어서 착하게 살았다는 옛부터 진주 지방에서 전해오는 소가 된 사람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